여러분, 아무리 구글 애즈, 네이버, 메타 광고를 돌려도 다른 가게들은 효과가 있다는데 정작 여러분은 전혀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구글 애즈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광고주님들 중에는 구글 애즈를 통해서 매출이 20배가 늘어났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계정들을 살펴보면서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요, 광고 효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광고를 해야 하는지,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정도 구글 애즈에서 광고를 세팅하고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던 애즈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세팅을 하는데 왜 누군가는 매출이 20배가 증가하는데 왜 또 누군가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까? 세팅의 문제일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일까? 아니요,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고 효과가 났던 광고주님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제가 현업에 있었다면 이야기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광고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의 역할은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우리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님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조회수나 노출수에 집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진짜 광고로 매출을 올리신 분들은요, 노출수나 조회수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별점이 나오는 거예요.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광고주님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타겟층을 더 세밀하게 집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축구용품을 판매하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롯데타워 옥상에 올라갑니다. 10,000장 정도 되는 전단지를 그냥 그 옥상에서 쫙 뿌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전단지에 관심이 있을까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단지를 받아든 사람들 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종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축구용품에 관련된 전단지를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쓱 보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지는 조회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똑같은 전단지를 가지고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 그 앞에 가서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당연히 롯데타워에서 뿌리는 것만큼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광고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겟층을 설정하는 광고는 메타나 구글 애즈에서 충분히 세팅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직접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온다던가 온라인 매장에 와서 그것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건 전적으로 광고주님들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컨텐츠인 거고요. 여기부터가 정말 매출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고로 매출을 올리는 분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본인 가게만의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릴스나 쇼츠로 인기 있는 영상을 찍어서 매출이 대박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해서 좀 릴스 대박을 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러분이 몰랐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 하나가 터졌다고 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정말 단기적으로 늘었을 뿐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본 게 아니라 그 자체 영상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이 끌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해야 되는 그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매출 대박이 나는 콘텐츠들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바로 고객이 느끼는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 구조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가게 홍보 영상을 어떻게 찍으실 건가요? 보통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집 삼겹살은요, 48시간 숙성을 해서요, 다른 고기들보다도 훨씬 더 쫄깃하고요, 부드럽고요, 지방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쇠솥을 쓰기 때문에 고기가 빨리 익혀져서 훨씬 더 쫀득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품에 집중한 내용들을 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나라에 삼겹살 맛있는 집 얼마나 많습니까?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진짜 매출이 터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구조는요,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짚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겹살 드실 때 이게 진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솔직히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저희 고기는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순수 국내산 한돈만을 사용합니다. 혹은 여러분,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그리고 다음날 소화가 안 될까봐 걱정이시죠? 저희 돼지는요, 자연 방목을 통해 녹차잎을 먹여서 다른 고기들보다도 훨씬 지방이 적고 훨씬 소화가 잘 되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날 소화가 되지 않을까? 살찌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걱정, 문제,
그리고 해결, 이 구조의 컨텐츠들이 훨씬 전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콘텐츠를 먼저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광고를 하시면 효과가 10배, 20배, 100배까지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글 애즈 혹은 메타 광고에 우리가 태워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항상 이게 궁금하셨잖아요.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대부분은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요, 이렇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하루 예산 5,000원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컨텐츠가 정말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5,000원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입질이 조금씩 오는 걸 느끼시면은요,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광고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올리실 필요 없으세요. 만약에 5,000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한 1, 2주를 해보고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한 7,000원, 8,000원 정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정도만 올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올리시면서 맥시멈, 한 하루에 5만 원을 맥시멈으로 두고서 광고를 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이상을 하시면 더 큰 효과도 나실 수 있겠지만 광고비 대비 효율을 봤을 때 하루 예산 5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욕심이 정말 더 크시다 한다면은 리밋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거 저는 안 말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다. 근데 그 콘텐츠의 구조가 지금 유행하는 콘텐츠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한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광고를 하실 때 조회수나 노출수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겟층을 설정하는 데 집착을 하셔야 된다. 광고를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